네, 장마감 핫이슈 아바타 이야기 나오면서 채팅창에도 아바타 보신 분들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군요. 자, 선택 오늘의 특징주 이제 5종목 확인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눠봐야 될 텐데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두 분부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앞서 만나보신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헤르메스탁의 핫창환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채팅창에 이렇게 또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좀 선물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또 생방송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생방송 인증샷과 함께 메시지 샵 2034로 보내주시면 역시 한 분을 추첨해서 모두 두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 수소 에센스 화장품이 아닌가요? 네, 주름 개선 앰플과 다이어트 보조제 하나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특징주 5종목 면면을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권재현 아나운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HMM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3%대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KDB 산업은행의 매각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고요. 또 찬바람이 부니까 배당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보통주 한 주당 60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한 바 있었는데 올해 호실적이 전망되는 만큼 배당금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미스터 블루입니다. 최근 웹툰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미스터 블루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가격 제한선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QRT 역시도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가격 제한선까지 올랐는데요. 웹툰 관련주들 그리고 무상증자에 관련된 이슈 전문가분들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주는 바로 로보로보입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로보로보는 교육용 로봇 전문 기업인데요. 이 밖에도 로보스타 등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업종들까지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특징주는 바로 지에넌 에너지입니다. 수소나 리튬 가격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리튬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이 밖에도 지에넌 에너지, 광무, 금양 등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지에넌 에너지는 리튬 코리아가 지에넌 에너지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관련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현대차입니다. 신차를 받으려면 몇 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 현대기아는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지만 미국 IRA 법안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오늘 2%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 5종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종목에 호감이 가실까요? 그리고 확신이 가실까요? 자, 두 분께서 꼽아주신 탑픽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하창환 본부장은 HMM, 조선일 매니저께서는 오늘 22주 신저가를 내놓은 현대차를 꼽아주셨군요. 오호. 그러면 조선일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부터 먼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동차 업종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또 이 탑픽 종목 보고 굉장히 기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한숨이 나오셨겠죠. 차트를 보고. 기분도 좋고 이제 기분도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기분은 그렇고 주가도 안 올라가고. 너무 지나치게 빠지는 것 아닌가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예.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전기차가 지금 거의 한 6개월이 아니고 1년 이상 그러니까요. 인수 대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지금 52주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고 난 다음에 예상 퍼하고 EPS를 보니까 PBR이 무려 0.5배 그리고 퍼 같은 경우에도 5.24배로 완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종목이 지금 계속해서 신저가를 내고 있는 이유가 다른 거 없죠. 매출과 영업이익대로 간다면은 지금 거의 현재 가격 대비 2배 이상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IRA 감축법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딱 그렇게 하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게 현대차, 기아차가 아니고 오히려 미국 차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거의 한 $700 정도의
수혜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수혜를 그렇게 받지 못한다면 테슬라가 우리나라의 현대차의 전기차보다 무려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더 싸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나 기아차의 전기차를 미국인들이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의 로버트 우드 현대차 부사장이 15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금 미국에서 특히 이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5조 원을 투자해서 전기차 관련 공장을 더 신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안 도와준다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짓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여기에 대한 이슈를 걸었고 조지아에 있는 주민들과 그리고 의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 정부에 열심히 지금 관련 이슈를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악재라고 보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악재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내년 정도 가면 이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네. 분명 현대차는 미국에서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법에 대해서 열심히 구현을 하고 특히 이제 많은 돈도 투자를 해서 지금 공장까지 신설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이 아마 내년 초 되면 전반기 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악재를 여러분 악재로 보지 마시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PBR 0.5 퍼도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5.24밖에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제가 보기엔 정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그래요. 완전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신차 효과, 대기 기간이 긴 것도 분명은 염두에는 둬야 되지만 네. 한편으로 지금 내년에 경제 침체 얘기를 하다 네. 보니까 분명 자동차 수요 감소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라는 얘기도 있다 보니 좀처럼 손이 안 나가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네.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은 이제 중하 이하는 안 사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중상 이상 또는 그러니까 중산층. 중산층 예. 정도 네. 되시는 분들이 다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조금이 지원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내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수출 업체이다 네. 보니까 좀 내년 초에는 긍정적인 소식이 좋습니다.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접근해 볼 만하다. 탑픽으로 네. 꼽아주셨어요. 네. 반면에 하창한 본부장님은 HMM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어요. 찬바람이 부니까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예. 것 같은데 예. HMM 또 오랜만에 반등을 했단 말이죠. 이 종목도 참 희한해요. 네. 올해 실적 좋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주가가 보면 많이 또 밀려서 네. 좀처럼 반등을 못 잡았었거든요. 예. 사실 이제 실적은 이전에 네. 2021년에 다 소급해서 좀 반영이 됐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이제 기저 효과도 있고 거기에 따른 좀 재평가를 잘 받지 못하는 부분이 네. 있고 일단은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못하거든요. 오히려 적자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사실 이제 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SCFI 지수를 좀 보고 이제 BDI 같은 경우는 이제 벌크선이 좀 보는 지수인데 지금 SCFI 지수가 이 상승 기조가 나오기 전까지 좀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본업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매각 관련된 이슈로 일단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금 보유량이 상당 부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기업이 사실 매각을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좀 추가적인 기대감들이 붙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물론 배당 같은 부분도 좀 기대는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을 때 배당을 지급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익잉여금이 높아지면 배당에 대한 비중 자체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 자체가 좋아지는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고금리이다 보니까 워낙 엄청나게 배당을 많이 주지 않는 이상 사실 거기에 따른 메리트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권리락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단은 매각 자체의 이슈를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매각 관련된 이슈가 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게는 3, 4배에서 10배까지도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 정도 상승력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슈몰이가 되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따른 좀 주가의 탄력적인 움직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갖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네. 토픽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보다 이제 그 매각 이슈에 좀 집중해 보자 쪽인데 네. 혹시 우리 조설 매니저님 예.
HMM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짧게 한번 저는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주식은 원래 주가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현대상선이었죠, 이름이 바뀌기 전에. 근데 네. 그때는 이 종목이 관리 종목이었고 다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추천은 5,000원, 6,000원 했긴 했지만 그때 설마 했는데 그로부터 이후에 작년 2021년 5월 달까지 무려 10배 이상 올라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나중에 겸비되고 모든 사람들이 알 때쯤 되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올라갔다가 반등 나올 때는 공매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반등 시에 좀 축소하시면 좋을 오히려? 것 같습니다. 네, HMM은 알겠습니다. 여전히 뭐 공매도 물량이 많다 이렇게 접근해 보면 좋다는 거죠. 이제 반등 네. 나올 때마다 이제 공매도를 노리는 세력이 있다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죠.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자,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게 네. 말입니다. 안 그래도 그 방송 전에 좀 말씀 주셔서 제가 HMM에 대한 매니저님의 의견을 살짝 좀 곁들여 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세 종목이 남아 있잖아요.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미스터 블루인데 참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네. 웹툰 관련주로도 회자가 많이 되고 있고 최근에 핫한 네. 이 무상증자 테마로도 그렇죠. 또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의견은요? 아, 헷갈리셨어요. 오, 자, 그럼 엄지척부터 우리 매니저에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본부장님 많이 올라서 말이죠. 이게 예. 다 틀리네요. 예. 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예스를 한 이유는 뭐냐면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입니다. 이게 지금 아. 따라가시면 아하. 안 되겠죠. 네. 무상증자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원래 이제 5천 건 이상 업데이트를 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고객 만족 서비스가 아주 탁월한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신주 배당 기준이 오늘 됐기 때문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가격이 이제 다운됐다가 오늘 급등하면서 이제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는데 12월 5일 날 이사회 결정해서 이미 이제 한 주당 한 주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 1월 10일 날 신주가 이제 상장이 될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사하는 내용 보면은 이쪽 이제 웹툰이나 웹서비스 관련해서 웹소설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계 1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 정리를 하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이제 무상증자 이슈에서 요즘 보면은 무상증자에서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벌써 이제 이 회사 자체의 성장성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로 인해서는 주가가 급등 나왔다는 얘기인데, 가지고 계신 분만 보통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신규로 들어오신 영역이 아니고 네. 보유하고 계신 분만 더 좀 한 2, 3일 이상 더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음. 듭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예스 의견을 이렇게 주셨고요. 반면에 하창원 본부장님도 노 의견을 주셨어요. 네. 하창원 본부장님이 사실 뭐 레몬레인 같은 이런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미스터 블루도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잖아요. 왜 네. 노 의견을 주셨는지.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고 네. 있는데 못 잡습니다. 아, 잡을 수가 아. 없어요. 네, 잡을 수 있을 때가 되면 네. 이미 예. 시세 끝물이 될 확률이 높아서 일단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로는 한번 급등락이 나올 거고요. 그 이후에 한번 좀 가격적인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본업 자체가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미스터 블루 하면 사실 무협 쪽으로 굉장히 좀 치중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의 회사거든요. 제 무협들도 굉장히 좋아해서 예전에 이쪽 회사 책들도 좀 많이 읽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웹소설, 웹툰, 그리고 웹게임까지, 게임 쪽까지 해서 이제 3대 IP를 좀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IP를 가지고 뭐 게임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최근에 뭐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웹툰으로 시작을 해서 뭐 지금 드라마도 되고 뭐 다방면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컨텐츠 쪽이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이런 오리지널 IP를 제공할 수 있는 쪽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업력 자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IP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학생 때부터 무협지를 엄청나게 읽었었는데, 뭐 그때까지만 쌓인 책만 해도 지금 몇십만 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재밌었던 것들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은 충분히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 좋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일단 이번 이슈로는 이미 주가의 반응이 시작을 했고 지금 섣불리 따라 들어가시기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만약에 좀 이런 웹툰 쪽에서 미스터 블루가
구조가 좋아지면 뭐 DNC 미디어라든지 뭐 대형 미디어라든지 관련주들이 좀 같이 움직이거든요. 거기서 좀 트레이딩으로 좀 쫓아가시는 방향으로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비슷한 의견이신 거예요. 네.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네. 당장 꺾일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예스를 주신 거고 네. 지금 당장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를 주신 거고 네, 좀 이렇게 맞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다음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이 로보로보인데요. 지금 외아스님도 내 주식을 부탁해요. 네 계좌에는 로보로보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네. 궁금하실 텐데. 엇갈리셨어요? 엇갈렸어요. 사실 로봇 네. 관련주들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좀 잠잠해진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런데 노 의견을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주가도 로보로보도 좀 네. 많이 쉬었잖아요. 예. 또 이제 괜찮긴 한데 네. 저는 이제 실적을 좀 봤는데요. 아. 금년 실적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2, 4분기 때는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는데 2, 4분기, 3, 4분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 의견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은 실적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비중 축소하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3년에는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회사 다 아시겠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교육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로 좀 탁월하죠. 국내에서 1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매출액을 상회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출이 많이 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외형 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나 판가미를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원재료들이 많이 올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오히려 이익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하고 순손실이 약간 축소되고 있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보다는 아마 내년 정도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 관련주들은 로봇 관련 이슈가 나오면 이제 어떤 뭐 세미나든지 아니면 컨퍼런스 같은 거 발생할 때마다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조정하고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 내년 이상 정도 한 1, 2년 정도 이상 보셔야 그때부터 매출이 확실히 잡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사실, 이르다. 네, 이 성장성에 대한 예. 그런 기대감으로 로봇 관련주들 사실 실적보다는 성장성을 바라보는 편인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오른 것 같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네. 뭐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3월까지 거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3,000원, 2,900원, 3,000원대에서 거의 네. 한 4배 정도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 3, 4개월 내에 그러니까 금년 초 3월, 4월에 이미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은 이미 다 올 초 1, 4분기 때 다 주가에 반영이 됐고 앞으로는 실적을 겸비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로봇 관련주들의 실적이 나오려면 한 1, 2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여러분 카운팅 하시면서 확인하시면서 네.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 쪽이신데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하정원 본부장님은 예스를 주셨단 말입니다. 지금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좀 반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교육용 로봇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위치를 확실히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디에서 좀 점수를 많이 주고 계실까 궁금하긴 합니다. 예. 네, 사실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사실 교육용 로봇이다 보니까 네. 이게 조금 원래 로봇이 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로봇이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인데 네.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주 매출원이 교육이에요, 교육. 유아교육 쪽.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은 이 상반된 부분이 나올 수는 있는데 전 그럼에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번에 챗봇 관련해서 이제 GPT가 공개가 되면서 AI 챗봇 관련된 부분들에서 오늘 좀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런 AI 챗봇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교육용 쪽에서도 AI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럼 그 부분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로 지금 관련된 종목으로 좀 엮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향 비중을 좀 많이 축소한 부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로봇 시장이 중국 쪽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에서의 수익성이 좀 사실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서비스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지금 요번에 서울시 쪽에서도 15조 원 정도 규모였죠.
이 5년간 양육 지원에 대한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고 이번에 또 CES에서 XR 관련된 부분들도 주요하던데 XR이 결국엔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AR이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도 좀 관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단연 로봇 쪽도 같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어서 충분히 좀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ETF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의 네. 메이저 수급이 이전과 다르게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올해 초는 기대감으로 갔지만 사실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보면 실적적인 기조가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 로봇주들에서도 전반적인 실적이 좀 좋아지는 구조에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출산율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로봇주들은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뭐 현재 위치가 사실 높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급등이 나왔을 때 이제 뭐 기간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뭐 부분씩 매도도 좀 좋은 방향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좀 끌고 가보시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래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매니저에게 한 번 더 받아 여쭤보고 싶은 예. 게 올해가 거의 다 갔어요. 예. 그럼 연초가 되면 CES 그래서 그렇죠. 얘기하면서 예. 이미 CES 관련해서 몇몇 종목군들이 움직여준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은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네. 뭐 그렇다면 XR 기기. 그렇죠. 네. 그럼 그런 이슈 관련해서 CES 관련해서는 한번 모멘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말씀하신 차원에서. 것처럼 XR 쪽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아,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XR이 앞으로 스마트폰이나 핸드폰보다는 네. 이제 AR이나 증강현실에 관련된 XR 음. 관련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이 이제 시장이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스마트 시장을 보시는, 그러니까 스마트 핸드폰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다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AR이나 XR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관심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근데 우선은 이제 이게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1, 4분기까지 너무 이제 많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죠. 네. 네. 기간 조정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이슈가 세스도 이제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따르지 않으면 이게 좀 약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우선 이제 금년 1, 4분기 때는 기대감으로 갔는데 앞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따라줘야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뭐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보셨고, 또 조선일 매니저님은 실적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로보로보 좀 정리해 네. 보고요. 네, 계속해서 지앤원 에너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최근 흐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점수 줄까? 또 리튬 관련해서 엮여 있단 네. 말이죠. 두 분의 의견 확인합니다. 의견이 오늘 다 다 엇갈리네요. 엇갈리셨어요. 네. 아까 그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엇갈렸지만 비슷한 의견이었었고 앞에 지금 우리 종목과 로보로보는 좀 의견이 다르셨고 지앤원 에너지는 정말 완전히 다르신 건지 네. 한번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예. 회사는 뭐 실질적으로 이제 예. 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업종이나 이제 일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확인해 보니까 뭐 지열 난방 시스템을 네. 구축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죠.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을 한 거 보니까 뭐 서울시의 신청사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전에 제2 롯데타워 한국전력의 이제 신사옥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네이버 있죠? 네이버 신사옥도 이제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실적은 상당히 좋아요. 거기다가 랜드마크 관련해서 참여를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리튬 관련 이슈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리튬이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네. 첫 번째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면은 지금 정부가 원래 지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체 에너지죠.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금도 주고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정부가 얼마 전부터 여기에 대한 지원금을 점차 축소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주가 유축이 되면서 매출과 영업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가 또 이제 건설 쪽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건자재 관련해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원자재가 이제 한 2년 동안 너무 올라가서 원자재 급등으로 인해서 건자재 쪽 분야도 많이 이제 매출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두 가지 것들이 겸비해서 지원이 돼야 제가 보기엔 제대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리튬이 한 2, 3개월 전부터 리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끝물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종목도 지금 오늘 며칠 전부터 리튬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리튬 관련주들은 좀 테마성이 짙은 네. 것 같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리튬 그러게 관련주들 말입니다. 정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또 급등이 나오면 그렇죠. 연속적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매니저님은 네. 이쯤 되면 이제 다 반영이 됐다. 네, 어. 오늘 또 사실은 보면 예. 뭐 리튬 관련주들이 어반 리튬이나 예, 예. 네, 금양도 급등에다 나왔고 리튬 관련주가 두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끝물인 것 같아요. 오케이. 마지막에 나오는 끝물이기 때문에 좀 네.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하창원 본부장님 네. 예스 주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아까 그 예스도 뭐 보유자의 관점에서 예스가 있을 수 있겠고 새로 진입 관점에서 예스가 있을 수 있겠고 어느 쪽이실까요? 좀 뭐 트레이딩도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물론 네. 대신 짧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리튬 쪽이 꺾이기 시작한 게 탄산 리튬에 대한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좀 이 차익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다시 부각이 된 건 수산화 리튬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튬은 결국에는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제 왜 광고를 그렇게 찾고 왜 이런 원소스를 좀 들고 오는 쪽에 이런 점수를 많이 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인수 관련된 이슈로 일단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리튬 코리아가 지에넌 에너지 인수를 참여를 하고 이제 미국 기업과의 이런 협업을 통해서 이제 관련된 부분을 좀 추출하는 쪽으로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파트너사가 업력이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1969년부터 이제 그레이트 솔트 호수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이 리튬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좀 파트너사로서 좀 안정적으로 제공을 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 이제 리튬에 대한 이런 공급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뭐 지금 관련된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런 이제 리튬 광산이라든지 뭐 호수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었던 과거 전례를 본다면 추가적인 이런 이슈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예.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마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네. 급등을 하는 테마인 만큼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좀 엇갈리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판단이 어떠실지 네. 저시 궁금해지는군요. 예. 자, 하창원 본부장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